과거 일본인들이 한국을 무시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였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군사력이었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아 제대로 된 무기조차 만들지 못한 나라였고 결국 돈이 가장 중요한 군사력에 있어 거지의 나라 한국은 절대 일본의 군사력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2021년 지금 일본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최근 한국은 신무기 개발과 관련해 연이은 성공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무기 개발에도 착수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일본은 물론 전 세계가 현재 한국의 방위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SLBM이라는 세계 전쟁사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잠수함 미사일 무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일본의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9월 30일 방위산업청에서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영상 하나로 일본은 완전히 뒤집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출고식 이후 미리 만나보는 KF-21의 비행 모습이라는 영상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내 기술력으로만 만들어진 KF-21 보라매가 하늘을 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영상 후반부에 KF-21 보라매 뒤를 따르는 마치 UFO의 형상을 한 세 대의 비행 물체가 추가적으로 공개되었는데요. 비록 실제 비행 장면이 아닌 CG 영상이기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의 관심은 해당 영상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영상에 나온 세 대의 항공기는 다름 아닌 우리 기술로 개발한 국산 무인 전투기였는데요. 지난 9월 7일 국방과학연구소는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상 설계 기술과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해 저피탐이라고 불리는 스텔스 무인 항공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국내 최초로 비행체용 전파 흡수 구조 기술을 비롯한 레이더 기술, 안테나 내장 일체형 구조, 경량 전파 흡수 도료까지 무인기에 적용이 가능한 스텔스 핵심 기술 4종을 개발했다고 추가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스텔스 무인기 개발을 발표한 지난해 8월부터 고작 1년 만에 그 어렵다는 스텔스 무인기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이죠. 이처럼 한국군은 방위 산업 분야에서 계속해서 발전하며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세계 방위 산업 분야에서 가장 어렵다는 SLBM 개발과 발사에 성공했고 이와 더불어 오로지 국산 기술력으로만 이루어낸 마라도함, 부산 안창호함, 최근 신체호함 그리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처럼 2033년까지 3만 톤급 경항공모함 개발에까지 착수하면서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오로지 우리 기술력으로만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각국은 한국의 이러한 방위산업 분야의 선전이 반가울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연코 일본이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아프간을 통해서 공개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능력 차이는 일본인들마저 부끄러워 미칠 정도였습니다. 한국군이 아프간 한국 협력자 390명 전원을 탈출시킬 때 일본 자위대는 협력자 500명 전원 탈출에 성공하겠다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송기를 무려 3대나 파견했지만 결과는 고작 1명 탈출일 뿐이었죠. 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에는 일본 육상 자위대원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수습에 파견이 되자 트럭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2008년 이지스함이 어업을 하던 어선을 들이받은 사건도 있었고 1995년 항공기 운전 미숙으로 인해 미사일이 실수로 발사돼 훈련하던 돈요기를 격추하는 등 수차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이러한 자위대의 능력은 전혀 발전이 없었고 얼마 전에는 P1 초기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과거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 국민들마저도 이제 한국군과 자위대를 비교하면서 도저히 한국을 넘을 수 없는 건 물론이고 단순히 한국군과 자위대의 능력 차이도 이미 이렇게 나는 중인데 방위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승승장구하는 데 반해 일본은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일본인들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본인은 이제 한국군의 표적은 북한이 아닌 일본이라는 게 확실해졌다. 과거 한국의 약한 군대를 떠올리지 말고 일본도 한국처럼 군비 증강을 통해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은 일본을 가상 적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고 무력 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국민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자위대법을 바꿔서라도 한국과의 분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위기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의 각종 방위산업 성공 뉴스는 그저 허세일 뿐이다. 사실은 결국 추후에 다 밝혀질 것이다처럼 아직도 한국군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최근 들어 일본은 자신들의 군사력에 대한 한계를 절실히 느꼈는지 실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위대의 전쟁을 금지하는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노력을 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무조건 한국을 의식해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머릿속 구상에 한국이 배제됐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 날이 갈수록 한국의 국방력 위상이 높아지자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이 이를 가장 크게 의식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한국의 무인 전투기 개발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방위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건 정말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무나 부러운 일이다. 도대체 한국은 군비에 왜 이렇게까지 막대한 양의 자금과 기술력을 투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한국의 적국은 북한뿐이잖아.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한국의 적은 어떻게 바라봐도 일본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한국의 주적은 일본이라는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의해 나열할 수 있는 이유들이 수두룩합니다. 한국의 가상 적국은 북한이라기보다는 일본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북한을 의식한 것이라면 육군 위주의 군사력 증강을 내보였겠지만 최근 들어 스텔스 기술, 항공모함, SLBM까지 발표하고 기술 개발에 착수한 걸 보면 그들의 적은 일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대로 앉아서 가만히 지켜만 볼 것은 아니지. 한국에 맞서기 위해 우리도 빨리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방위비를 증강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너무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아. 더 이상 한국도 또 미국도 일본의 우방국은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어. 이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선 국방력을 길러야 한다. 극동아시아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일본이 아시아 지역의 실세를 맡고 있었지만 점점 무너져가는 경제력으로 인해 국방에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일본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인들도 모두 알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정부의 전염병 대응을 봐서 알겠지만 지금 일본은 이런 위기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일본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외교적 주도권은 일본이 쥐고 있다. 하지만 결국 힘이 센 국가가 외교 주도권을 빼앗아가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한국은 차근차근 국방 사업이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은 한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 거야. 일본인들은 이것에 대한 현실을 자각해야 한다. 아무리 한국의 군사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절대 일본의 발끝에도 쫓아오지 못할 거야. 이게 내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생각이다. 그리고 이건 나만이 아니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 일본인들은 정말 경각심을 느껴야만 할 것 같아. 한국은 지금 자주 국방을 위해서 있는 힘껏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세계 군사력의 척도라고 불리는 SLBM과 스텔스 기술, 거기다가 곧 있으면 항공모함까지도 건조시킨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더 이상 꿈이 아니고 하나씩 실현시켜가고 있다. 우리도 한국처럼 준비해야 한다. 나 역시 한국이 단순히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실현이 되어가고 있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일본으로서는 이 점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상으로 한국의 스텔스 기술 및 방위산업 발전 모습을 본 일본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